네, 저는 박사장 김재현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 Coupled Structure from Motion 3D Symmetry Detection from Urban Facets.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시 정해서 이제 지금 과제하고 있는데 이미지 베이스 렌더링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죠. 이제 시라크 2014에 나올 그런 논문들과 그 캐센 아직도 발음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가보면 있는 그 논문들 중에 이제 토그에 나온 페이퍼들 리스트를 쭉 보니까 한 두세 개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도움될 만한 거 이제 골라서 읽어보고 있는데, 읽어봤는데 그 우연찮게도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했던 거와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방향성이나 뭐 이런 문제 그 에어리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봐보고 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 동영상을 보고 무슨 짓을 하는 건지는 일단 논제는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시퀀스가 있을 때 보통 이제 피처를 찾아서 할 때 보면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처 매칭을 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헷갈려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시메트리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그 스트럭처럴 포럼 모션을 하려면 그런 시메트리를 고려를 해서 그 마지막에 그 스트럭처럴 포럼 모션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이 하는 게 보면은 처음에 에딧 1과 에딧 2는 뭐야? 뭘 에딧하는 거야? 이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세 개 있고 여섯 개 있고 무슨 이제 그 숫자를 이렇게 들렸다 줄였다. 이게 이미지를 뭐 줌인에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요 위에는 똑같은데 위에 창문 그 수가 달라져 있어. 그걸 누가 에딧한 거야? 이건 유저가 그냥 이제 수를 이게 나중에 이런 에디팅이 되게 편한 식으로 알고리즘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에디팅은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는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에디팅을 쉽게 한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이런 게 되게 편하게 그리드 방식으로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유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렉티피케이션하여 정면 이미지를 바꾸고 이렇게 유저 인풋을 이렇게 하나 주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을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서 그리드를 쭉 만든 다음에 그리드를 이렇게 겹쳐가 보면서 가장 그럴듯한 그 겹침을 찾아서 가장 이제 그럴듯한 그 겹침을 찾아서 그게 이제 얘들의 그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트랜스레이션이나 로테이션을 이걸 적용해야겠다. 그걸 이제 찾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트럭처럴 프롬 모션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어떤 잘못된 그런 이런 방식으로 찾다 보면 이제 잘못된 그런 레지스트레이션도 이제 나올 텐데 잘못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이런 그래프 방식으로 해서 푼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 피처 크레스폰던스에 되게 디펜던트한데 이런 건물 이런 거에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하고, 그리고 피처라는 걸 찾는 것 자체가 매치를 찾을 때 피처들이 비슷한 정도를 찾아서 두드러지게 비슷한 피처를 찾는 게 피처 매치를 찾는 건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 많이 나오면은 뭐 전혀 매치를 못 찾는다든지 아니면 잘못 찾아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긴 그러는 걸 그 면을 찍은 건데 그 합축하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압축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바꾸자 했다 하는 게 이번에 논문의 전력식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 같이 시메트리 딕세션은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찾고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들이 어느 부분이 이제 공통된 리전이고 이런 그런 매칭 정보를 찾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좀 그걸 이용해서 좀 리파이먼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그리드 에스티메이션은 일단 베니싱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이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이제 딱 정사각형이 되도록 보통 이제 건물들이 정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정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면은 이제
얘네들 말로는 이제 유저 인터랙션이 유일하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걸 이제 자동으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많이 찾아지는 피처, 그 매크로 피처를 찾으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에디팅할 때도 뭐 유저가 뭐 특별히 에디팅하고 싶은 디자인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은 더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유저가 선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나의 이미지 렉티피케이션 한 거고 이게 다른 이미지 렉티피케이션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렉티피케이션 한 다음에는 그 물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니까 렉티피케이션 다 붙인 거라 그 로테이션 정보는 이제 필요 없겠지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다른죠. 스케일링 팩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애들이 보니까 이제 시프트가 이제 스케일 인베리먼트에서 이제 스케일 팩터를 찾게 돼 있는데, 요거 이렇게 그 로테이션 고정시킨 상태에서 좀 더 빠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로테이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프트 피처를 다 찾고, 그다음에 시프트 피처를 찾았을 때 나온 그 스케일 팩터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사이의 스케일 관계를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굳이 막 되게 보면 이상하게 막 그 서로 다른 곳에 있는 피처를 찾기도 했는데,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비슷한 것들이 어차피 반복적인 것에 대한 피처를 찾은 거기 때문에 이 피처를 이용하면은 어차피 그 다 동일한 그 창문이면 창문, 외부는 쪽 꼭대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케일을 위에 있는 그림은 어디서 나온 거고 밑에 있는 그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이미지 프레임 다른 프레임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다른 네. 이미지들 그래서, 중에서 네. 그러니까 바로 넥스트일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시퀀스에 굳이 국한시키지 않고 그냥 이미지 집합으로 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퀀스를 다시 구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케일 팩터를 찾아서 이제 그 스케일 팩터대로 이제 요 그 유저가 이제 스페시파이한 그 요 리전을 그 좀 스케일을 적용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방법을 쭉 읽어보면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고 나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이런 건물을 찍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리미테이션 부분에서 이제 이게 유니폼하지 않으면은 작동하지 않는 거니까 보통은 이게 유니폼으로 돼 있을 테니까 요걸 이용해서 뭐 여기가 0,0면은 여기가 1,0, 2,0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드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으로 이렇게 하나 딱 주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 하나의 패사드에 있는 그런 그 반복적인 정보에 이런 식으로 그리드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각각 이미지들이 서로 위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레트리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에 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냥 단순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하면은 피처들끼리 이렇게 위치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뭐 트랜스레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로테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다 일일이 구해야 되는데, 얘네는 일단 렉티피케이션을 거친 다음에 렉티피케이션 정보에 일단 로테이션이나 그런 정보가 일단 간단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타타타 감수 맞춰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뭐 오른쪽으로 몇 번, 아래쪽으로 몇 번 시프트하는지 그 정보만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를 찾아놨기 때문에 그 피처 매칭하는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나오니까 좀 더 이제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어리 그 프로그램 영역 자체가 이제 로우 콜럼 시프트를 얼마나 하느냐 이 정도로 이제 맞춰진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찾냐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맞춰가 이렇게 그 네모가 맞는 부분을 모든 가능성 있는 걸 다 해보는데, 각각의 이제 시프트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맞는 부분 외의 영역을 본 다음에 그 외의 영역에서 피처 매치를 찾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맞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두 개의 다른 이미지고, 그리고 요거 두 개 이미지고, 요게 이제 요거 두 개 이미지인데, 그래서 그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기 겹쳐진 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이거든요. 초록색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 왼쪽 오른쪽에 창문이 두 개가 남고 여기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이제 여기 가서 맞는 이 끝 부분이 여기 가서 맞는 거냐, 이 부분이 여기 가서 맞는 거냐에 대한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건데, 그럼 이 겹쳐진 이 초록색 부분 외의 부분에서 이제 피처 매치를 각자 또 찾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이 시프트의 그 컨시스턴트한 그 피처 매치를
찾아봤더니 35개가 이런 피처, 이런 시프트를 그 서포팅 하더라. 그리고 이거는 뭐 이 빨간색들이 이걸 서포팅 하더라. 근데 이건 35개고 이건 뭐 17개더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맞는 그런 시프트다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제 두 이미지 간에 얼마나 시프트를 해야 되는지는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개가 있으면 각각 다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까먹었는데 팩토리얼 이미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몽땅 다 이제 다 그 페어에 대한 그런 시프트를 찾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 노드들이 이미지들이고 이 각각의 이제 모든 엣지에 몇 컬럼 몇 로우를 시프트했는지 결국 이제 트랜스레이션과 로테이션 정보인 거겠죠. 그런 거와 이제 웨이트가 들어갔는데 이 웨이트는 그 각각 이제 아까 요게 이제 서포팅 피처라고 그랬는데 이걸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구해봤을 때 가장 많은 피처 서포팅 피처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시켜줘서 요 각각의 엣지에다가 이제 웨이트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웨이트가 그러니까 서포팅 피처가 많은 것들은 좀 더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를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이제 좀 특성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4개의 노드가 있다고 쳐요. 4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엣지가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0을 가야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0,1을 가야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0,1을 가야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마이너스 1,2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찾았다고 쳤을 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여기서 1,1, 0,1 가는데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시면 이런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았을 때 1,0, 0,1 그러니까 여기 갈 때 1,1니까 마이너스 1,0 하면은 0,0이 안 나오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쪽 시프트하면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야 될 텐데 0,0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사이클은 2선인지 어디지 이 셋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라는 게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이클들을 다 인컨시스턴트 시프트라고 해서 이건 잘못 썼고 이거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인컨시스턴트 사이클이라고 다 이제 마킹을 해둡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다 해야겠지만 그건 이제 연산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3사이클 그냥 하나 둘 셋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걸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해나가면은 결국 이제 세 사이클 이상의 것까지 커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건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실 3번 해서 0용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네. 이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3번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면 틀린 건 알지만 이게 우연히 00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네. 그게 꼭 이 3개가 다 맞지 않는 상황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든 걸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 사이클 하나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 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이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풀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틀리면 결국 안 맞게 나옵니다. 그 엣지는 안 맞는 어쨌든 잘못된 엣지가 하나 있으면 걔는 무조건 잘못된 사이클에 어쨌든 다른 데서 걸리는 거다. 걸리는 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쨌든 페널티를 먹게 되고 그 페널티 때문에 고쳐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그래프에다 이 복잡한 그래프에다가 각각의 엣지에 이제 페널티를 이제 주기 시작해요. 이제 페널티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말한 듯이 이제 인컨시스턴트 사이클이 있을 때마다 이제 페널티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주냐면은 요 식으로 이제 줍니다. 그래서 요 식이 뭐냐면은 W는 아까 말한 그 웨이트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페널티, X가 페널티인데 이 페널티를 줄 때 요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 L이 이제 인컨시스턴트 사이클인데 셋인데 인컨시스턴트 사이클을 이 세 개를 페널티를 합쳤을 때는 항상 1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요걸 미니마이즈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미니마이즈 시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결국 이제 뭐 식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컨시스턴트 사이클이 페널티를 더 많이 받고 대신 엣지가 이제 그 서포팅 피처가 많으면은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거 두 개는 이제 그 인컨시스턴트 사이클이 되는데 요 두 개가 페널티를 먹는데 요거 가운데 거는 두 개의 사이클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낮게 받게 되고 뭐 이게 만약에 뭐 결국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서포팅 피처가 더 낮으면 더 많은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대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예 어느 사이클에서도 그 인컨시스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0의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복잡한 그 그래프에다가 다 이제 페널티를 줍니다. 이제 페널티를 받으면 이제 뭐 0에서 1 사이에 이제 어떤 그 소수점의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될 텐데,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저 그래프를 이제 좀 리파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I1, I2, I3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이제 이거 태양 발전기인가? 네, 태양열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 I1하고 I2가 겹쳐졌다 그러면 요하고 겹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 I1하고 I2 겹친 게 뭐 얘가 이렇게 겹쳐졌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시프트가 잘못 나와서 여기가 이제 페널티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걸러내느냐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한 건데, 그래서 각각의 엣지에 대해서 일단 페널티를 다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어차피 여기서 웨이트를 이용해서 그 페널티를 좀 이렇게 완화시켰는데 굳이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웨이트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논문에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의 엣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하나의 엣지가 있으면은 다른 엣지 두 개의 엣지를 보고 이 패스보다 이 패스나 이 패스가 더 페널티가 낮은지를 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패스보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오는 게 페널티가 적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컨시스턴트한 거고 이거는 이제 완전 인컨시스턴트한 사이클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가 0,1이었는데 여기가 그냥 1,0이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1,0, 0,1이었으니까 이걸 1,1로 바꾸고 요거의 페널티를 이 둘 중에 작은 페널티로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막 하는 데만 한 40도씩 걸리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시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다시 좋게 바꿔주는 거야? 아니면 잘못된 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날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웨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줘갖고. 그러니까 이 엣지 자체가 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에 사이에 이게 얼마나 시프트가 됐는지 예를 들어 얘와 얘의 관계를 구하는 건데, 얘의 관계를 이제 개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려버리다 이제 이미지 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사이가 끊겨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관계를 계속 개선시켜서 나가서 개선시키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시프트 인포메이션이 바뀌겠죠. 그걸 이용해서 얘를 다시 돌려요. 얘를 다시 돌리면 페널티가 다시 지정이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이걸 하고 해가지고 이걸 8번에서 10번 정도 둔대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엄청 시간이 좀 잡아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많았던 이런 잘못된 엣지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그래프 내에서 다시 쇼트 스패닝 트리를 찾아요. 가장 짧게 이제 스패닝 트리를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퀀스인 거죠. 서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카메라들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걸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까지 이제 다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찾다 보면은 이제 그리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 창문이 나무에 갈려 있다는 어떤 한 프레임에서 창문에 갈려 있든지, 그러면은 그냥 피처들만 찾은 다음에 피처들의 피처 매칭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로테이션이나 트랜스미션 정보를 이용해서 그냥 예를 들어 아까는 로우 컬럼 시프트만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대체해서 로테이션 정보를 줘서 로테이션이 얼마 이상 된 거는 인컨시스턴트한 거다, 얼마 이상 안 된 거는 컨시스턴트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컨시스턴시랑 컨시스턴트한 거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똑같은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합니다. 그냥 extrinsic 파라미터는 외부에서 찾은 그런 피처들과,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리드 각 셀이 있을 텐데 각 셀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extrinsic 파라미터를 얻고, intrinsic 파라미터 포컬 렌스 이런 거는 그냥 이미지 내부에 이제 헤더로 존재하는 그 정보를 그냥 이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파이먼트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3차원 정보를 우리가 구한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이게 실제 거기 있는 피처들의 2D 위치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봐서
그 피처 그 위치 차이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냥 이게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인데 이 카메라 파라미터를 얻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냐 마냐에 대한 그런 인디케이터고 2D 이미지 산색 위치 이건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그런 함수. 요건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요건 이제 실제 3차원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요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요 XIZ는 그 로우 컬럼이라서 XIZ를 그 3차원 위치를 잡는 게 아니고 그리드에 예를 들어 하나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가운데 그리드 위치를 잡고 요 XIJ 그 위치는 그 몇 번째 컬럼 몇 번째 로우냐를 이용해서 그거를 그 토대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3차원 위치가 그 딱 위치라기보다는 요 중점에서 그 얼마만큼 떨어져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그 일관적인 좀 그런 그리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더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두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리파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니싱 라인 리파인먼트인데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렉티피케이션을 캐스케이드 허프 트랜스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석사 때 허프 트랜스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거 정말 안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렉티피케이션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사다리 꼴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얘네들도 이제 알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요걸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된다고? 허프 트랜스폼. 허프 트랜스폼 그래서 이렇게 그 찾는 방법. 그건 이제 예전에 제가 허프 트랜스폼 그 역점을 한 거였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면 하여튼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파인먼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으로 이제 포인트들이 쫙 나왔을 텐데 여기다 이제 일단 플레인을 갖다가 맞춘다. 요거는 이제 플레인 맞추는 방법은 이것도 논문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포인트 그 크라우드에 일단 파사드마다 이제 플레인을 맞추고 네. 맞추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또 좀 가정한 것이 이제 요 그 리피테이트된 그런 피처들은 그 파사드에 되게 얹어져 있다라고 이제 좀 많이 가정을 했고 실제로 얘들이 예제를 많이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신뢰를 살짝 안 나가긴 하지만 얘네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이 3차원 그 예를 들어 이 빨간 점이 이제 그 그리드 엘리먼트의 그 어떤 중점이라고 보면은 이게 보면 이렇게 중점이라고 보면은 요걸 이제 찾은 파사드 그 플레인에다가 이제 프레셔를 시킵니다. 요거를 그래서 다시 2D에다가 프레셔를 시켜가지고 그 이 2D 프레셔 시킨 것과 실제 거기서 찾은 그 중점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모든 프레임에 보이는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에러를 구해가지고 그걸 다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가지고 이게 평균을 냈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이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요게 이제 다 그리드에 원래 포함돼서 이게 4×2였는데 이 두 개가 너무 얘네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얘네는 이 그리드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그리드에 있는 놈이다라고 이제 그 가정을 하고 이 그리드 계산에서는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빼버려서 이제 그거 이제 그리드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그리드가 다시 정리된 그리드를 이용해서 요걸 다시 돌려요. 그래서 얘들 말대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걸 이터레이티브 계속 돌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이거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면은 이만큼 정확하게 나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저기서 4개 2 곱하기 4 그리드로 나왔던 게 네. 지금 이 창문. 네, 2 곱하기 3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게 앞에 렉티피케이션 에러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찌그러진 정도가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 이거를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왔다 치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찾았을 텐데 그리드 계산 자체는 어쨌든 직사각형으로 계속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차이가 계속 나기 시작하죠. 근데 렉티피케이션 하는 게 네. 그냥 호모그래피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쭉 누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렉티피케이션 하는지 써있진 않아요. 그냥 렉티피케이션 했다. 저렇게는 안 해본 이유가 있네. 예를 들면 어차피 사용자가 네. 그리드가 될 엘리멘트를 이렇게 선택을 한댔잖아요. 네, 그걸 다 선택하는 거. 아니 그거를 그냥 원본 이미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정보 가지고 렉티피케이션 시키면 정확할 거잖아요. 그걸로 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베니시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걸로 해도 결국에는 이걸 찾다 보면은 3천 창에서 얘들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말하는 거는 이 그리드라는 것은 무조건 직사각형의 90도.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실제 건물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얘들은 일단 그 경우를 배제한 거거든요. 사다리꼴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를 다 배제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직각이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직각이 안 나오는 걸 이제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 베니시 나이트 리파이먼트 과정. 그래서 이렇게 쭉 썼는데 결국엔 이렇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 도메인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마지막에 이제 짧게 덧붙여서 이제 지금 그리드 하나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리드 여러 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여기 아까 뭐 이런 데서 뭐 여기도 그리드가 있고 여기도 그리드 있는데 어떤 그리드를 쓸 거냐 하면은 이 그리드에 대해서도 소프팅 피처 다 계산해보고 이 그리드에 대해서도 소프팅 피처 다 계산해본 다음에 둘 중에 서포팅 피처가 더 많은 거에 대한 그런 시프트 정보를 계산하고 나머지 그리드에 대한 시프팅 정보는 요거에 맞게 코딩하게 그 시프팅 정보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모든 그리드 페어에 대해서 다 인컨시스턴시를 몽땅 다 계산해서 그게 이제 인컨시스턴트 사이클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리에이션으로 오면은 이제 NI가 인풋 이미지고 이게 이제 메가픽셀 단위로 이제 픽셀 개수, 이게 리피팅 반복되는 그 엘리멘트 개수, 그리고 이거는 시메트리 디텍션하는 타임, 이거는 스트럭처 프롬 모션 타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아까 되게 엄청 반복을 해요. 이터레이션 엄청 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빨리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40분, 45분, 50분씩만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앞부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결과들인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자기가 제일 잘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잘 안 됐다는 이유는 이게 이제 리프팅 피처가 없으면은 자기 거는 그냥 평범한 스트럭처 프롬 모션으로 디그레이딩이 된다라는 거 있죠. 그리고 시메트리 인포메이션을 자기들이 빼봤대요. 그 그래프 옵티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좀 디그레이딩이 되고 카메라 정보들도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시메트리를 이런 식으로 시메트리를 고려해야지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 이제 잘 된다. 이런 어반 씬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거는 이제 시메트리를 이렇게 사용자가 줘서 이렇게 그리드를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드라는 것 자체는 되게 이제 매크로한 그런 피처이기 때문에 이거 3200이 한 4분의 1로 줄은 그 레졸루션인데 딴 애들은 이렇게 디그레이딩이 되는데 자기들 거는 잘 됐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제 오클루전 리무벌, 왜냐면 이제 얘들 반복되는 걸 얘들이 다 찾아놨기 때문에 그 오클루전 영역을 찾는 거는 이제 다른 논문을 다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진 영역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야 될지 잘 알아서 이걸 되게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드 에디팅 이렇게 이거의 개수를 바꿀 수 있고 뭐 다른 예로는 여기다 이제 3D 옵치를 하나 바꿔가지고 나머지에다 프로퍼게이션 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클루션이 너무 많다. 뭐 항상 뭐 이베이스 모델링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폼하지 않은 것들은 못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창문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시퀀스만 한 개, 두 개 정도씩만 겹쳐요.